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37살 모 유튜버, 여성 유튜버 BJ가 여경을 납치 감금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일반인 유튜버가 여자 경찰을 감금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현재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던 37세의 여성 BJ A씨는 최근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왜? 출동한 여성을 감금,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어떤 남성이 성폭행하려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한 여경이 A씨의 자택으로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사건 경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무슨 일 때문인지 A씨와 경찰 간에는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갑자기 A씨가 어디서 조사를 그따위로 하느냐라면서 여경의 머리채를 붙잡고 자기 집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5분간 감금,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복부를 걷어차는 등 이제 심각했다고 하네요. 현재 이 사건 때문에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여성 범죄자의 잘못이지만 남자도 아닌 일반인 여성 하나 제대로 제압 못하고 오히려 제압당해버린 여경의 무능력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의문부호를 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 출동한 여경이 경찰이 아니라 어떤 복지계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같은 사람이었다면 업무상의 이유로 방문했다가 설사 저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아무도 피해자를 나무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경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치안을 담당하고 유사시에는 범인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되는 경찰이 일반인 여성에게 오히려 자기가 제압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는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사회 치안 유지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여경이 꼭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일반인들도 체력이 다양하게 나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직업선수라는 타이틀만 없다면 다 일반인인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반인들 중에서도 운동을 좋아하고 체력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특수한 경우가 소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위 기사에서 보면 37살 여자 유튜버 BJ가 딱히 준 전문적으로 운동을 수행해온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점은 여경이라면 일반인 여성을 상대로는 맨몸 상태로 어지간하면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경찰로서의 능력에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각종 특수직군들, 예를 들면 소방과 경찰, 군인 같은 곳을 보면 요즘 자꾸 이 사회가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겠다, 강제로 여성의 선발 인원을 비율을 높이겠다라며 이상한 풍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좌파 정부에 들어서는 이런 풍조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바로 지지율과 표 때문이죠. 그리고 남들이 보기 좋아 보이려는 PC주의적인 발상들이 사회 전반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이런 사회적인 풍조를 매우 싫어합니다. 특수 직군이 있다면 그 직종에 맞는 역량을 보유한 사람을 공정하게 뽑아야지, 거기서 난데없이 이 문제를 다루는데 왜 남자 여자 이야기가 튀어나오며 양성평등이니 정치적 개념이니 이런 것들이 왜 튀어나온단 말입니까? 상황이 안 맞다는 소리입니다. 경우가 안 맞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사진은 미군에 있는 여군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젓하고 보기 좋죠. 무거운 짐도 함께 남자 병사들과 동등하게 나르고 있는 미국 여군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사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우측에 잘 보시면 미국 여군이 허리를 숙여가지고 기계 부품을 정비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죠. 그리고 이거는 미군이 실제로 훈련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군들이 같은 여군 한 명의 체중을 온전히 짊어지고 길을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Girls can do anything, 여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자라고 무시하지 마라의 산 증인 아닙니까? 바로 남녀 평등을 위한다면 동등한 대접,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해야 할 일을 조직 안에서 분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성인이고 구성원의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전상적 훈련 같은 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전쟁터에서는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몸무게 정도는 유사시에 짊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 맞고 부상당한 동료가 있는데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쟁터 한복판까지 앰뷸런스, 자동차 보내달라, 남자는 어딨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무능한 동료와 함께 일을 한다면 군 전체 조직력의 사기도 떨어질 것입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 경우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그 모 부대 여군의 모습입니다. 사병을 모집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여군이라고 하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최소 부사관 이상의 간부들인데 원래 직업군인들한테는 당연히 일반 사병들보다 더욱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왜냐?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먹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군들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평범한 아니 하위권의 비실비실한 남자 병사들보다도 체력과 근력 수준이 훨씬 뒤떨어집니다. 물론 일부 훌륭한 여군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사회 통념상의 여군, 내가 말하는 건 평균적인 그들의 복무와 태도와 역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대한민국 여군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 사회는 여성의 응석을 너무 많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원리 원칙이 필요한 곳에서는 여자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를 내세우며 물렁한 이중잣대와 가치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반대로 융통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난데없는 꼰대 기질이 발동됩니다. 바로 대한민국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원칙이 필요한 곳에서는 응석을 받아주고 융통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꼰대 기질이 발동되는 대한민국, 바로 부끄러운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 얼음사이다는 지금 남녀차별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한테도 여자 형제들, 정확히는 남매라고 불러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촌 여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고모와 이모가 계십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방과 경찰, 군인 같은 특정 직군에서는 해당 직종에 맞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과 인재가 필요할 뿐이지 남성이냐 여성이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소방, 경찰, 군인 분야에 대해서는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해당 직군에 보다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직종에서는 남성의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이러면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은 흔히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일에도 종류가 있지 않냐, 내근직,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일도 있고 힘쓰는 것만 남자가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매우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들 남자도 편안한 곳에서 쉬고 싶고 몸쓰기 싫습니다. 남자들도 남을 부리고 지휘하는 자리에 가고 싶은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소방과 경찰, 군인 같은 특수 직종들은 언제 어디서나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일정한 수준의 체력과 물리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는 50살이 넘은 사관학교 출신의 장군들도 수십 킬로그램이 넘는 탄약통을 나를 수 있어야 하고 젊은 병사를 어깨 위에 짊어지고 일정 거리를 달릴 수 있는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체력 테스트가 실시됩니다. 힘든 표정 짓지 말라며 젊은 조교가 장군님을 놀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죠. 사진 속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의 해병대 사령관인 던 포드 장군입니다. 무려 사성 장군이에요. 사성 장군이 이렇게 조교에게 갈굼도 받고 젊은 병사를 짊어지고 이제 수십 킬로가 넘는 탄약통을 공정하게 나를 수 있어야 합니다. 병사와 똑같은 체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여성의 체력 조건 기준치를 낮춰야 하지 않겠냐는 미국 국정감사 질문에 대해서 미 해병대 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없다. 전투 보직에 여성을 선발하기 위해서 체력 검정 기준치를 낮추는 데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라고 미국이 해병대를 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러왔다. 만약 현재 선발 기준에 통과할 수 있는 여성이 소수밖에 없다면 그 병과는 여성에게는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식의 유무입니다. 상식이 있냐 없냐가 그 사회의 선진성과 후진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런데 후진국에서는 그 반듯한 상식이라는 게 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 사회 전반에 상식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즘과 양성평등, PC주의 같은 그럴듯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 슬로건이 아무데나 침범하고 원리원칙이 희미해진다면 어떻게 그 나라에 있는 경찰과 소방, 군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남녀 차별과 남녀 간의 선천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남녀 차별과 차이의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사회에서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서
사회에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되는 성인, 사회인에게 있어서 남자냐 여자냐 같은 성별의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해당 직종에 필요한 업무 역량을 갖췄느냐, 1인분이 가능하냐, 역량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만 중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 바로 상식의 유무입니다.